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파이썬의 숫자형과 문자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수에 여러 자료를 저장할 때 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파이썬은 아래 4개의 자료형을 정의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자, 먼저 리스트형, 튜플형, 집합형, 딕셔너리형이 있는데요. 리스트형은 대괄호를 사용하고 튜플형은 소괄호를, 집합형은 중괄호를, 딕셔너리형은 중괄호를 사용하지만 이 중괄호 안에 키와 값의 쌍을 원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트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료형 중에 하나입니다. 리스트를 먼저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변수의 숫자형을 먼저 할당해 보고 우리가 이 리스트에서 이 자료를 어떻게 꺼내고 활용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샵 표시는 프로그램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 메모를 넣을 때 이렇게 샵을 쓰면 됩니다. 먼저 이 리스트 생성할 때 이 리스트 변수에 값을 하나 넣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스탁 프라이스라는 이러한 변수에 85,000이라는 값을 넣어 봅시다. 그리고 이것을 프린트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프린트를 하면 자 여기 이렇게 따옴표가 되어 있는 것은 출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성 스탁 프라이스 이렇게 쓰고 여기 안에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 퍼센트는 요 뒤쪽에 있는 퍼센트의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불러와서 출력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퍼센트 뒤에 삼성 스탁 프라이스는 85,000이죠. 요 값을 여기에 불러와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단수형의 값을 단수 값을 할당하는 걸 봤고요. 다중 할당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개 변수의 값을 동시에 저장할 때 다중 활동을 사용하게 됩니다. ss, lg, sk라는 이 변수에 한꺼번에 3개의 값을 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 ss는 85,000, lg는 14만, sk는 20만 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옵니다. 요것 중에 하나의 값을 프린트하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출력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뒤에 SS는 요 SS 뒤에 있는 값 85,000이 여기 D 부분에 값을 표시하게 되고 이 출력문을 통해서 퍼센트 D가 SS와 함께 출력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를 이렇게 넣는 것을 살펴봤고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여러 개 한꺼번에 이런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한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해 보는 것을 생각 한번 해 봅시다. 이럴 때 우리가 리스트 변수를 만들게 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리스트 변수를 우리가 만들어 보고 이 리스트 변수에 복수 개의 숫자형을 할당해 보도록 합니다. 자, 리스트 원소를 정의할 때는 리스트 원소는 이 대괄호 안에 이렇게 저장하게 됩니다. 자, price라는 이 변수에 3개의 값을 저장해서 우리가 한번 출력 한번 해 봅시다. 자, 이렇게 요 변수 안에 3개의 값이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대괄호는 리스트를 의미하는 변수형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형, 또 튜플형, 집합형, 딕셔너리형이 있는데 각각 쓰이는 용도가 다릅니다. 리스트는 원소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에 소개하는 이 튜플 경우는 한번 원소를 저장하면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기 85,000, 14만, 20만이라는 값을 price 1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여기 0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은 두 번째, 2는 세 번째를 가리키죠.
그래서 여기 현재 이 price 1이라는 이 변수에는 85,000부터 20만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원소를 변경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위치를 이렇게 여러분이 표시해 주면 됩니다. 0이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원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위치에 111이라는 값을 넣고 이 85,000 대신에 1111을 이렇게 대체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이 85,000 대신에 1111 이렇게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렇게 봤듯이 요 리스트 이 변수에 이 원소 안에 원소가 이렇게 정수형만 저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것을 인티저 리스트라고 제가 이름하였고, 또 아래와 같이 1.0, 2.0, 3.0 가치의 실수형의 원소를 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플롯 리스트라고 이름을 하였고, 이것을 출력하면 이렇게 실수형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스트 안에 문자형과 숫자형 모두 한꺼번에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따옴표로 되어 있는 것은 문자형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실수형. 이거는 정수형. 그렇죠? 여러 가지 원소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트를 우리가 요 대괄호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생성하면 요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를 불러올 필요성이 있겠죠. 또 아니면 어떤 특정 범위를 지정해서 불러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름하여 인덱싱 슬라이싱이라고 하는데요. 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변수명 다음에 이 대괄호 스퀘어 브래킷 안에 이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0은 첫 번째를 가리키는 거고 1은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특정 순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price 0 그러면 첫 번째 원소가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원소는 마이너스 1을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만이라는 게 출력이 되어 있죠.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는 이렇게 마이너스 2. 요 값을 next to last element라고 이름하여 여러분이 출력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위치에 있는 값을 이렇게 가져올 때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지만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가져올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여기에 콜론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왼쪽에 있는 이렇게 비어져 있을 때는 맨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의 이 변수의 맨 첫 원소부터 시작해서 어디 2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까지 불러온다는 겁니다. 여기 2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 번째 원소를 가리키죠.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원소 전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불러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프린트 해보면은 85,000, 14,000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에서 그 마지막, 맨 마지막까지 가져와라 하면 여기 1은 두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두 번째 원소부터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렇게 가져오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원소 맨 마지막까지 불러오라 하는 거죠. 이름하여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리스트 변수의 값을 불러올 때 간격을 설정하여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x는 0, 1, 2, 3, 4, 5, 6, 7, 8, 9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콜론을 이렇게 두 개 씁니다. 두 개를 쓰고 요것은 이 모두 다 불러온다는 것인데 여기 뒤에 3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러올 때 3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불러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불러오고 세 번 건너뛰어서 3을 불러오고 또 하나, 둘, 셋 건너뛰어서 6, 그 다음에 9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여기 10번째죠. 9가 여기 10번째죠. 여기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불러올 때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순서를 내림차순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10에서 2 이렇게 쓰고 불러올 때 간격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위에 밑에 맨 끝에서부터 이렇게 불러올 때 순서라는 것이죠. 왼쪽에서 우측이 아니라 우측에서 왼쪽으로 두 칸씩 불러온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불러와 보죠. 그러면 9에서부터 두 칸 앞에 있는 거 7, 그다음에 5, 3 이런 식으로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in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트 변수에 이 원소가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는지 체크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포문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요거 잘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뒤에 이거 리스트 변수죠. 여기는 변수명을 쓰지 않았지만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원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1이 있냐? 그러면 있죠. 있으면 출력값을 반환하게 되고 여기 1, 2, 3에 0이 있냐? 그랬을 때 0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false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실행할 때 이 윗부분은 실행 결과가 여기 나타나지 않고 맨 마지막 줄만 실행된 결과가 여기 나타납니다. 다음 이 리스트 변수를 우리가 복사하여 사용할 때 요 copy라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요거 대신에 이렇게 대괄호 안에 이렇게 콜론 이용해 가지고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그 price라고 하는 이 변수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그 변수를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있는 것을 다 불러와서 copy of prices라는 변수에 저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죠. 그렇죠? 그러면 85,000부터 이렇게 잘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 copy라는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copy of price 1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리스트에서의 연산이 있는데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x라는 값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x라는 값에 더하기 5, 6, 7, 8이라는 리스트 자료형을 더하자. 이런 말은 우리가 사칙 연산에서 더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리스트 원소값에 이것을 덧붙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x도 출력시키고 y도 동시에 한번 출력시켜 보죠. 그래서 x는 우리가 0, 1, 2, 3, 4, 5, 6, 7, 8, 9였잖아요. 그리고 요 x에다가 5, 6, 7, 8, 9를 더하는 이런 연산을 우리가 썼잖아요. 그걸 y로 출력하라 그러니까 y에는 이렇게 출력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x고 여기 5, 6, 7, 8은 여기 5, 6, 7, 8 더한 이 연산 결과 이 y 값을 출력한 것입니다. 이 리스트 자료형에 리스트 자료형만 위해서 사용되는 몇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함수들이니까 여러분이 이 함수들도 잘 기억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 append라는 우리가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price라는 함수를 우리가 한번 출력 한번 해보면 85,000, 14만, 20만 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 변수입니다. 여기에 15,000이라는 값을 추가적으로 넣고 싶다 했을 때 이 변수 뒤에 점을 쓰고 append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추가시킬 값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우리가 출력해 볼까요? 그러면 prices 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출력한다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런데 이 %가 나오면 이 % 뒤에 있는 값을 여기 D에다가 넣고 이걸 출력한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죠. 그래서 prices는 %, 요게 이제 실제 출력되는 값이죠. 그래서 출력되는 값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prices에
어떻게 len은 길이를 의미하는 함수입니다. 우리 다시 또 소개하겠지만 요 변수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len, length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까는 이제 3개였잖아요. 이렇게 3개였는데 15,000원이라는 값을 넣고 다시 출력을 해보고 그렇죠. 그거의 길이를 세보라 그러니까 하나가 더 들어갔으니까 원소 개수는 4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다음 우리가 아까 폼은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이 in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price 안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한번 출력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price 우리 여기 안에 여기 값이 3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원소부터 하나씩 꺼내어 사용한 후에 요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요 첫 번째 꺼낸 그 원소를 사용할 것인지 여기 이렇게 명령어로 입력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한 명령어죠. 그 i를 어떻게 출력하라. 그 원소를 하나 출력한 후에 다시 price 변수에 있는 두 번째 값을 불러서 또 출력하고 맨 마지막 원소까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듯이 4개의 원소가 차례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리스트 변수는 리스트 자료형은 뭔가 변경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저 첫 번째가 85,000인데 요 85,000 값을 변경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다가 0, 그 위치를 이렇게 적어주고 앞으로 새로 변경할 값을 우측에다 쓰면 되죠. 그래서 5,000 이렇게 쓰고 출력하면 이 85,000 대신에 5,000이라는 값이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 함수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리스트 변수의 개수를 구할 때 len이라는 거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integer list라는 그런 그 변수가 우리가 생각날 거예요. 여기 마우스를 이렇게 딱 스치다 보면 이 인티저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들이 화면에 이렇게 보이죠. 1, 2, 3이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고 변수가 3개, 이게 3 items 이렇게 되어 있죠. 3개가 있다는 걸 이렇게 표시도 하죠. 요거 값을 프린트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죠? 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len이라고 썼어요. len으로 썼으면 요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원소 전부 다 표시하는 거고 여기는 원소의 길이, 그러니까 개수를 표시하는 거고요. 자, sum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1, 2, 3, 이 리스트 원소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 변수에 들어가 있는 이 원소의 값들을 모두 더할 때는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하게 되면 1, 2, 3, 그 다음에 여기 3은 개수가 3개, 그 다음에 그 인티저 리스트 변수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값들을 다 더하니까 6이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exten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단 price라는 함수를 우리가 먼저 확인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extend라고 하는 것은 특정 우리가 x는 1, 2, 3, 4라는 이런 자료형이 있죠. 리스트 형태로. 그러면 요 x라는 이 변수에 있는 값을 여기 그 prices라는 변수에 하나 이렇게 값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이렇게 넣을 때 이럴 때는 extend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라는 이런 변수가 있고 그럴 때 요 x를 어디에다가 extend 하느냐, 이 prices라는 그 리스트 변수에 이렇게 추가를 해라. 그리고 출력을 한번 하시오 하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가 뭐죠? 아까 prices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자료들이고
요 뒷부분은 방금 우리가 익스텐드한 x 변수의 값들입니다. 다음 언팩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할당과 좀 비슷한 개념이지만 리스트형의 원소를 다중 할당처럼 그 원소를 각각의 원소를 여러 개의 변수에 할당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y 이렇게 보면 꼭 다중 할당처럼 보이죠? 근데 그냥 여기 대괄호를 쓰지 않았을 때는 다중 할당이지만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죠. 상관없이 요 x는 1이라는 값이 y는 2라는 값이 할당이 됩니다. 파이썬 3.6에서부터 우리가 프린트문을 할 때 요 f라는 명령어를 써서 이라면 이 심표를 쓰고 이 따옴표를 쓰고 여기 안에 괄호 쓴 후에 여기 안에 이제 변수명을 쓰면 요 변수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1이라는 것이 출력이 되고 마찬가지로 y라는 것도 이렇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하는 원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소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맨 마지막 원소만 예를 들어서 관심이 있다 할 때 이렇게 언더바를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 거니까 맨 마지막 원소를 내가 G라고 하고 앞으로 꺼내서 자주 쓰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이름을 이렇게 정의해 가지고 어떤 리스트에 있는 특정한 위치에 있는 그 원소를 꺼내서 변수 이름으로 정해서 사용할 때가 있을 거죠. 그죠? 그때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신경 쓰지 않고 G라는 변수에 4가 할당이 된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언더바도 결국은 변수명이기 때문에 값이 이렇게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3개만 좀 중요하고 나머지는 별로 신경 안 쓴다 할 때 A, B, C 3개의 변수에다가는 이 우측에 있는 리스트의 값을 하나씩 꺼내어서 나중에 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죠? 그 다음에 F-B에는 2, C에는 3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리스트가 있으면 그 리스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소 이것을 내가 변수 이름으로 기억을 했다가 향후 그 변수를 사용하게 될 때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튜프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튜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은 소괄호를 사용하여 원소들을 저장합니다. 혹은 아무런 기호 없이도 사용 가능한데 이때 쉼표, 콤마를 사용해야 됩니다. 리스트는 원소를 생성, 삭제, 수정 등 변경할 수 있지만 이 튜플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우측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괄호를 사용해서 아까와 똑같은 값을 할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prices tuple이라는 튜플 자료형 변수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실행을 시켜 보았습니다. 실행 결과 priced tuple 요거 실행 결과 어떻게 소괄호로 각각의 원소 값들이 저장되어 있고 이 값을 출력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꼭 그 소괄호 사용하지 않고 콤마를 사용해 가지고 변수에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다. 자, 리스트 인덱스인과 같이 튜플에도 인덱스 기능이 있습니다. 0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85,000 그렇죠? 가리켰는데 이 리스트하고 다른 점은 요 튜플 0은 2000, 요 85,000 대신에 2000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싶다 해서 하면은 여기 어떻죠? 에러가 생기죠. 자, 리스트 형태는 이게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요 튜플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튜플 원소를 한번 변경해 보려고 다음과 같이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try price tuple 두 번째에다가 3을 넣어보자.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except type error를 발생해서 변경하지 못한다.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튜플은 원소를 변경할 수 없다. 다음으로 집합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합형은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괄호를 사용하는데 리스트하고 좀 다른 점은 중복을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즉, 유일한 원소들만 저장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한 순서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과 달리 그러나 원소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집합형 데이터를 한번 생성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리스트 같은 경우는 85,000, 14만 2천, 그렇죠? 20만. 자, 그래서 이 리스트 자료형인데 여기 앞에다 여러분이 set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se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리스트 변수에 들어있는 이런 값들이 있죠. 그래서 리스트 변수를 여기다 넣고 여기다가 set 이렇게 하면 이 리스트 변수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전부 집합 형태로 바꿔주고 그 바꿔진 그 자료형을 이 왼쪽에 price set이라는 이런 변수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price set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 한번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와 같이 이렇게 괄호를 넣고 그 다음에 set tuple 이렇게 이 se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tuple 리스트 배웠죠. 근데 여기 요 tuple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여기 0을 넣으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 리스트 우리 다시 복습해 봅니다. 리스트는 여기 0을 넣어서 어떻게 되죠? 값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랬죠. 튜플은 변경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없죠. 자, 이제 리스트는 어떻게 되죠? 리스트는 또한 원소를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튜플은 추가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프라이스 리스트에 이렇게 값이 있는데 리스트에 append 하면 85,000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시켜 보면 여기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튜플에는 이런 기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집합을 하는데 튜플과 리스트 차이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집합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append 이렇게 쓰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안 되죠. 안 된다 그랬죠. 자, 원소의 우리 개수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그래서 자, 이 리스트인 경우에 이렇게 중복해서 원소를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 85,000이 더 추가하니까 총 len 개수는 모두 몇 개냐? 4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4개 나오고 출력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집합 튜플과 달리 이 집합형은 어떤가? 집합형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 price list 이게 있었죠. 요 값이, 요 변수가. set으로 하면은 어떻게 됐죠? 집합형으로 받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개수를 세어봅니다. 그래서 price list 하면 아까 이렇게 추가된 거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4개가 될 거죠. 여기. 그렇죠? 여기는 4개가 되지만 그렇죠. 여기는 4개가 되지만 어떻게 되죠? 여기는 3개가 됩니다. 그렇죠? 3개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 price set은 똑같은 것을 이 price 리스트에 있는 여기 4개의 원소가 실제 들어가 있다 그래도 set으로 이 자료형을 변경해도 어떻게 변경한 후에 중복된 값이 있는 경우 중복된 값은 하나는 삭제하고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원소의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아까 우리 그 튜플과 달리 요 셋, 집합형은 ad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원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프라이스 셋의 이 길이, 원소 개수는 지금 현재 4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그 언제 이런 집합형을 많이 쓰느냐? 리스트형에 우리가 in을 넣어서 체크할 때 많이 쓴다 그러지만 이 집합형에서 in 다음에 집합형을 쓰면 in 다음에 나오는 자료를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하나씩 꺼내 보면서 사용할 때 좀 속도가 이렇게 빠른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집합을 사용하는 이유는 인 다음에 이렇게 특정 항목의 존재 여부를 좀 확인할 때, 좀 빠르게 확인할 때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프라이스 셋 지금 85,000 해가지고 쭉 값이 있죠. 그렇죠? 요 값이 지금 4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4개 있는 값에서 이 y는 2, 2라는 값이 있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는 거, y 다음에 있는 거, 요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고 그 y는 참이냐 거짓이냐를 여기다 이렇게 할당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부분만 봤을 때 2는 요 프라이스 셋 요 안에 값이 없죠. 없으니까 y에는 false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 그것을 출력하라 했더니 y에 false라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5 이거 한번 해보죠. 그렇죠? 그럼 여기 이렇게 좀 보면 프라이스 셋이 있죠. 그렇죠? 프라이스 셋에 55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여기 확인할 수 있죠. 4번째 원소로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순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니까 555가 맨 왼쪽에 있죠. 이렇게 해서 그 555가 있다. 있다는 것이 true죠. 그 true를 g라는 변수에 이렇게 저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출력을 했더니 g라는 것은 true다. 자, 집합에서 이 찾는 거 연습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word라는 이 변수에 빈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렇죠? word 리스트에 이 3개의 문자형 값을 한번 우리가 저장해 봅니다. 그리고 이걸 출력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그 리스트 우리가 연산 같은 거 공부했었잖아요. 이걸 다 플러스 연산을 해보자 하는 것은 각각의 원소 값들을 쭉 늘어놔서 하나의 그 리스트 원소로 보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word 리스트가 a, on, at이 있죠. 플러스 was, 이것은 빈 값이니까 안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요 2개, yet, you, 요것을 한번 그 뒤에 이어서 출력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word 리스트에 집이라는 것이 있냐? false. 없으니까 false. on이라는 거 있냐? 있으면 true. 됐죠? 집합형을 사용하는 우리가 첫 번째 이유 원소를 찾을 때 속도가 빠르다 그랬죠.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set list 한번 리스트 그 변수를 집합형으로 바꾸고 거기 안에 집이 있냐? 그렇죠? 없다. 그렇죠? 그 다음 on이 있냐? 있다. 있다는 true죠. 그 다음에 이 set을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는 중복된 원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집합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템 리스트라는 이 리스트 변수에 123, 123 있다고 해봅시다. 그것을 우리가 len 이렇게 하면 요거의 개수를 세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개수가 지금 총 6개가 나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아이템 리스트라는 이 변수를 어떻게 집합형으로 이렇게 바꾼 거죠. set 해가지고 바꾸고 이것을 아이템 셋에 이렇게 할당을 시키고 여러분이 이걸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중복된 걸 허용하지 않으니까 1, 2, 3 이거 다 중복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1, 2, 3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개수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 3이 되고 그 3을 또 리스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리스트 1은 다시 그 집합형이 리스트로 된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불러와서 리스트로 이렇게 변환해서 이것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